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부터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대비해서 경찰학 개론 2순환이 시작되었죠. 오늘 1회 문제 어떠셨나요? 역시 경찰학에서 어려운 거는 처음 본 재개정 법령들, 처음 본 내용들이 어렵죠. 앞에 부분들은 일단 출제된 것들을 조합을 바꿔서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새로 그런 거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규정,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을 이제 아직 안 보신 거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뒤쪽에서 많이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오늘 아마 같이 한번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재개정 법령들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시험 전까지 다 보고 가세요. 어떻게든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꼭 보고 가야겠다는 마음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재개정 법령들 나중에 한꺼번에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 그럼 진짜 잘못해서 제대로 숙지 못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되 지금 당장 보지 않아서 문제를 많이 틀렸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되셨죠?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OT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첫째로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실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는 제가 독립된 공간이고 저 혼자서 이제 웹캠 보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청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역 지침 위반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심하게 몸살이 걸려 있는데 이게 안 나요. 너무 몸이 많이 힘드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문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건 준비한 거고 말씀드림에 있어서 약간 그 목소리가 안 좋거나 그럴 수 있으니 그 부분 넓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럼 오늘 문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점수의 개략적인 분포를 또 알아봐야겠죠. 오늘 전체 평균은 86.16점이에요. 그리고 100점 맞으신 분들은 본원에서 3분이 계십니다. 상위 30% 점수는 92.5점이고 이 92.5점이 38.89%까지 내려가요. 결국은 그런 거죠. 앞에 부분이 쉬웠기 때문에 평균도 높고 상위 30% 점수도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쉬웠다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는 베이스가 좋다는 거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문제의 기준은 이 기준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답률이 70% 이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몇 번이냐 하면 18번, 27번, 32번, 여기부터 비 내리죠. 33번, 34번, 36번, 어이구, 다시 쓸게요. 죄송해요. 36번, 37번이에요. 7문제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 해소를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설명이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 문제들이니까 조문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왜 다른 분들은 오답을 고르셨는지 그러면 오답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되셨죠? 그러면 시간은 없지만 차분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18번입니다. 18번. 예. 18번은 올해죠. 21년 순경 1차 문제예요. 발문 읽어볼게요. 미 군정 시기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않은 것은 1번 소방 업무를 민방위 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 죄송해요.
수석이나 학교가 또 짙네요. 아, 예,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럼, 우리 후단을 보자고요.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죠. 그렇죠? 비경찰을 단행하였고, 대신에 이제 정보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찰과, 정보과를 신설해갖고 폐지한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 대신에 앞에 게 틀렸죠. 소방 업무를 민방위 업무로 이관한 건, 이건 1975년의 일이에요. 그쵸. 이때는 그러면 미군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소방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민방위 본부로 이관 안 보시고 이건 맞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는 시 읍면동의 소방부로 소방 업무를 이관한 거죠. 이건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려요. 그리고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개편하였어요.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될 때는 경무부가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맞죠?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축소 격화되었죠. 아마 뭐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미국 일제 강점기 시대에 경찰에 대한 나쁜 인식과 또 정부를 조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부를 만드는데, 일제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일제 구역자분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친일 관료들이 참여함으로써, 일본의 법제를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이? 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사법 등 이런 조직법적, 작용법적 개혁이 있었죠. 정비가 있었죠. 오케이. 여자경찰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자경찰을 최초로 선발한 게 1946년 5월 1일이잖아요. 맞죠? 이건 아마도 소방 업무를 이관한 것까지는 아시고 어디로 이관했는지를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오케이.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고요. 정답률은 70%고요. 1번.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고 25%의 분들이 2번을 골라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 갈게요. 27번이죠. 네,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재개정 법령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27번 4페이지에요. 네. 27번은 당연히 신작입니다. 지금까지 법령이 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작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않는 것은이고 개수 문제입니다. 몇 개요? 몇 개? 어저께 오리엔테이션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박스 문제가 상대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70기에는 한 14문제 정도 나와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박스 문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론 형법 많이 나올 때 있어요. 형법도 많이 나오고 근데 행정학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좀 많아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스 문제를 최대한 많이 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박스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순환 하시면서 박스 문제 푸시는 연습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갈게요. 자,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건 조문 문제죠. 근데 앞에 제가 다 지역내라고 붙여놨죠. 그러면 다 자치경찰 사무 같아.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 1번이고 무려 40%의 분들이 1번을 골라주셨어요. 아마도 이게 지역내가 붙었으니까 다 자치경찰 사무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조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그러니까 잘려있긴 한데 일단 그것만 본다면 네, 여기 있죠. 일단 이 의도는 이거는 해설 7에서 8페이지에 있긴 한데 잘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위에 것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방자치 하죠. 지방자치에 보면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나누잖아요. 근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전국적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한 건 국가사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개별적이고 아니면 특수한 성격이 있는 건 자치사무가 되겠죠. 그 지방자치단체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일단 제가 오답으로 만든 거를 좀 명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4조 1항 2호를 보면 자치경찰 사무는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업무란 말이에요. 정보 없어요. 정보는 국가에서 경찰청에서 국가사무로 경찰청에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정보의 뭐 집중을 통해서 빅브라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여기저기서 수집을 하고 여기저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더 크잖아요. 특히 경찰이 획득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정보들이 되게 세밀한 정보들이 많단 말이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 정보는 국가경찰이 하는 정보는 국가경찰의 사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테러, 대간첩, 유인경호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국가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명확하게 국가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일들로 틀린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 문제를 조문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런 박스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처음 보는 거니까 넘어갔다 다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좀 상식에서 왜냐면 모르는 거니까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상식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지역 내가 다 붙어 있는데 모두 다 이거는 자치경찰 사무일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경찰이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사무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오답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그 밑에 강목의 사무들을 얘기해요.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문제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보 수집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인경호, 테러, 간첩, 테러 뭐 사건 수행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이 2개인 거예요. 정답을 찾아주신 분이 30%밖에 안 돼요. 아마도 이거는 조문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러실 것이고 그리고 혹시 처음 보는 조문을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면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파트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혹시 가능하다면 아까 국가경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나누는 거는 거의 유사하게 임포트라고 하는데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사무들 나누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에 32번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님, 국가수사본부장 이것도 역시 신작이겠죠. 정말 새로 들어온 거니까 아마 그래서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진 않은데 아마 처음 보는 조문이니까 틀리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험장 가기 전까지 다 본다. 오케이? 되셨죠? 자, 32번 갈게요. 발문을 보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잘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시험지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한다. 맞죠? 경찰청장님이 치안 총감님이시니까 총감은 안 되겠죠? 예,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거는 이전이에요. 이건 안 보셔서 그럴 건데 이거는 경찰청장님이랑 임기 중임 제한 규정이 똑같아요. 오케이? 되셨죠? 됐어요.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려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경찰청의 임무 중에서 수사를 따로 떼어내서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전문성, 수사의 능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이잖아요. 오케이? 되셨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잠깐만요. 지울게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얘가 맞는 거고 얘가 옳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행 법률, 이걸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그러니까 이분들은 외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근데 국가기관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이게 왜냐면 국가수사본부장님을 임용하는 과정이 이제 국가수사본부장 경쟁 채용 시험이거든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응시생 분들이잖아요. 여튼 그 응시생 분들이 될 수 있는 기준과 그리고 결격 사유는 분명히 구분해서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그 임용이라든가 위원회가 일단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위원회부터 볼게요. 위원회가 일단 세 가지가 있죠. 위원회가 뭐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좀 나눠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장님과 국가수사본부장님 나눠서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누어서 구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모두 다 지금 소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서 하시던가 아니면 1층에 내려오셔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답은 3페이지나요? (4페이지입니다) 32번. 이게 시험지가 잘려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50%세요. 처음 보는 조문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4번이었어요. 분명히 결격사나 이런 데서 한번 꼬아냈을 거야.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그 국가수사본부장님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임용이 되나요? 절차를 알고 계시나요? 일단 경찰청장님은 어떻게 돼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님께서 임명을 하죠. 맞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이에요. 그래서 응시자분들이 계시겠죠. 응시자분들이 계시면 경찰청에서 일단은 신체 검사라든가 종합심사라든가 이런 심사를 해요. 두세 분 정도를 경찰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요. 그러면 그 두세 분 중에서 경찰청장님께서 한 분을 단수로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제청을 하시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님이 임명하신다. 여기 됐죠? 이거 나누어서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청장님은 경찰청장님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님은 일단은 응시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신체검사라든가 종합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님께 두세 분 정도를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경찰청장님이 한 명은 단수 추천을 하시고,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요.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3번이네요. 우리 32번 한 거죠. 오케이. 33번이요. 반문 읽어볼게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 문제고 옳은 것입니다. 역시 처음 보는 조문이실 거예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처음 들어온 거니까. 한번 보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맞죠? 조문입니다. 조문 달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서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서가 임명한다. 예, 맞아요.
복잡하죠. 그 다음에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잖아요. 그죠? 이거 옛날에 뭐죠? 우리 치안행정협의회 그 문제 나올 때도 항상 나왔던 그 보기나 선지죠. 오케이. 그다음에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근데 여기선 이게 임명의 절차잖아요. 임명의 절차인데 이거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요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33번 문제는 21년 순경 1차 문제예요. 올해 문제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모르셔서 아마 틀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가나고요. 많은 분들 70%의 분들께서 가나를 골라주셨고 매력적인 오답은 나단데 아마도 가가 틀렸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국가경찰위원회랑 헷갈리신 거죠. 똑같이 7명인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이 비상임이고 1명의 위원이 상임이고 정무직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데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를 제끼고 나머지를 찾으시다 보니까 나다로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정리를 사실은 제가 국가경찰위원회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랑 그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초안이라서 제가 못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혹시 시간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 같이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1층에 이거 초안이지만 같이 한번 와서 보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출력해드릴 시간이 되면 출력해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문제될 게 없겠죠. 됐어요. 그러면 34번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경찰위원회 똑같이 시도경찰 여기선 자치가 들어가야 되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예요. 사실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문제 검토하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보기에서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다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고 개수 문제죠.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로 할게요. 후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둡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위원회잖아요. 우리 행정학 하죠. 위원회잖아요. 합의제 행정기관이죠. 오케이. 얘가 틀려요.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미안해요. 이런 거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임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답니다. 오케이?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3년 이상 있던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5년 이상이죠. 오케이. 됐나요? 네, 5년 이상이죠. 일단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격 사유 그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나누어서 아까 위원회 3개 말씀드렸죠.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그쵸? 그 3가지를 나누어서 문제를 아마 섞어서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구분해서 숙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이김님 감사합니다. 공부 저도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봐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오늘은 36번으로 가죠. 36번도 잘려있어요. 시험지. 죄송해요. 제가 문제
워낙에 빡빡하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편집이 약간 마음에 좀 보시기 불편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시험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번이요. 36번 역시 신작이죠. 네, 36번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아마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 시험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말한 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로 할게요. 위원추천위원회의 의사용로수나 의결용로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국가경찰위원회나 아니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에서 끼워 넣어서 틀리는 오답으로 만들 수 있는, 오답이나 틀린 보기로 만들 수 있는, 오답 선지나 틀린 보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두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죄송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거죠. 어떻게 해요? 대통령령으로 하죠. 자, 볼까요? 제가 정리를 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문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조문이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여기에 위임받아서 자치경찰 어렵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나온 거예요. 어려워요. 길죠. 이해되셨죠?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대신에 그러면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또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여기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위원회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또 왔다 갔다 할게요. 4번 봐야죠. 추천위원회는 제적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나머지 국가경찰위원회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적용 과반수 출석과 출석용 과반수 찬성이죠. 오케이. 맞아요.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또 그래요. 죄송해요. 틀린 거니까. 답은 3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없는 세부적인 운영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오케이? 되셨죠? 이렇게 할게요. 이 문제는 역시 새로운 조문이라서 정답률은 45%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4번이고 35%의 분들이 매력적인 4번을 골라주셨어요. 아마도 의결 용역수가 그 앞에 국가경찰위원회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아까 위원회 구성도 보셨지만 추천위원회는 5명이잖아요. 그러다 그 위원도 작고 구성하는 위원도 작고 그래서 의결 정도수도 제주경 과반수 찬성으로 갑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37번 갈게요. 이건 지울게요. 여긴 죄송해요. 37번.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는 뭐 신작이긴 하나. 일단은 이전에 나왔던 기출에서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이죠.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관한 그 문제들을 갖다가 넣고 조문들을 바꿔서 제정된 조문을 반영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봅시다. 37번. 옳지 않은 것이죠. 보기 가.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 또는 경무감으로 보한다. 조문 문제죠. 조문이에요. 이거는 이전과 다르지 않아요. 지방경찰청이랑.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시도경찰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추천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추천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에요. 경찰청장님께서 추천을 하는데 대신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를 해야 돼요. 필요요건입니다. 필요조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를 한 후 경찰청장님께서 추천을 하세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합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맞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오케이? 되셨죠?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님께서는,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그다음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고,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님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오케이, 됐죠?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속이 아니라 재량사항이고 아마도 경찰청에 차장을 둔다라는 조문과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죠. 이것도 이전 구 경찰법 조문과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시도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많은 거죠. 큰 거죠. 자치경찰 사무에 있어서. 오케이,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개입니다. 답이 1번인데 1번을 골라주신 분이 70% 분들이 골라주셨어요. 근데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고 20%의 분들이 골라주셨는데 틀린 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신 건데 뭘까요? 아마 바일까요? 너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까지 7문제입니다. 7문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문제 전반적으로 보면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조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정되거나 보통 이번엔 제정이죠. 제정된 법령들 때문에 제정된 법령들을 제대로 아직 숙지가 덜 되셔서 그래서 정답을 잘 못 고르신 것 같아요.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전까지 내가 보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제대로 숙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마시고요. 대신에 적어도 제가 문제에 제시해 드렸던 그러한 조문들 같은 경우에 한번 눈에 익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장님이랑 국가수사본부장님 임용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어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위원회 3개,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다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이 3가지 위원회는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그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추천위원회의 의사적 요소라든가 의결적 요소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국가경찰위원회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문제에 하나씩 넣어서 틀린 선지나 틀린 보기를 만들 수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회 문제 새로운 조문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점수가 낮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잘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내일 또 2회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렉스스터디 경찰학 행정학 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